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연인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매력적인 천사 같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얼음처럼 차갑고 가혹한 사람으로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듯한 모습에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복잡한 내면과 그들이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특징들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대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와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야만 직성이 풀리죠. 겉으로는 대단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옷이나 성과에 대해 무심코 칭찬 한마디를 건넸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시를 당한 것처럼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왜 내 것은 칭찬해주지 않아? 라며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당신을 차갑게 대하며 벌을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극심한 질투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결코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와 같은 말을 던지며 겉으로는 쿨한 척 행동하죠. 이것이 바로 수동 공격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며 상대방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극단적인 양면성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냉담하게 돌변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오가는 속도와 간극은 상대방에게 큰 두려움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한 다중인격과는 다릅니다. 이들의 양면성에는 교묘한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매력과 카리스마를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달콤한 말로 마음을 사로잡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잔인한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을 밀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심을 알고자 다가간다면 그들은 당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가시를 세웁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게 된 그들의 비밀이나 약점을 훗날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며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철저히 숨깁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주는 거울이나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쩌다가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들에게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거나 혹은 부모 자신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에게서 채우지 못한 결핍을 성인이 된 후의 관계 속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이를 미처 끝내지 못한 숙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였던 부모의 다른 한쪽, 즉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수능적인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릴 적 그토록 증오했고 절대로 저렇게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부모와 연결되고 싶다는 슬픈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제대로 다가와 주지 않았던 부모와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무의식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정말 당신 어머니랑 똑같아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 같지 않아 라며 강하게 부정하죠. 하지만 만약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비디오로 찍고 지금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찍어서 비교해 본다면 그 놀라운 유사성에 소스라치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슬픈 대물림입니다. 이러한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애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평생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재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파트너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상담실을 찾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파트너에게 등 떠밀려 마지못해 커플 상담에 응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온통 주변 사람들 탓이라고 불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 즉 피해자로 여깁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데 주변의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라고 외치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자신은 그저 무능한 세상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치료사로서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공감입니다. 친구들끼리 나누는 맹목적인 동정과는 다릅니다. 친구들은 내 말이 다 맞아, 그 사람이 정말 나빴네라며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공감이란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거울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거울을 마주하기를 극도로 꺼려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래, 물론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이 설명하기 힘든 관계의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원인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을 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연인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매력적인 천사 같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얼음처럼 차갑고 가혹한 사람으로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듯한 모습에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복잡한 내면과 그들이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특징들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대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와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야만 직성이 풀리죠. 겉으로는 대단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옷이나 성과에 대해 무심코 칭찬 한마디를 건넸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시를 당한 것처럼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왜 내 것은 칭찬해주지 않아? 라며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당신을 차갑게 대하며 벌을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극심한 질투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결코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와 같은 말을 던지며 겉으로는 쿨한 척 행동하죠. 이것이 바로 수동 공격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며 상대방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극단적인 양면성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냉담하게 돌변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오가는 속도와 간극은 상대방에게 큰 두려움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한 다중인격과는 다릅니다. 이들의 양면성에는 교묘한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매력과 카리스마를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달콤한 말로 마음을 사로잡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잔인한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을 밀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심을 알고자 다가간다면 그들은 당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가시를 세웁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게 된 그들의 비밀이나 약점을 훗날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며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철저히 숨깁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주는 거울이나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쩌다가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들에게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거나 혹은 부모 자신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에게서 채우지 못한 결핍을 성인이 된 후의 관계 속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이를 미처 끝내지 못한 숙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였던 부모의 다른 한쪽, 즉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수능적인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릴 적 그토록 증오했고 절대로 저렇게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부모와 연결되고 싶다는 슬픈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제대로 다가와 주지 않았던 부모와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무의식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정말 당신 어머니랑 똑같아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 같지 않아 라며 강하게 부정하죠. 하지만 만약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비디오로 찍고 지금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찍어서 비교해 본다면 그 놀라운 유사성에 소스라치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슬픈 대물림입니다. 이러한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애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평생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재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파트너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상담실을 찾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파트너에게 등 떠밀려 마지못해 커플 상담에 응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온통 주변 사람들 탓이라고 불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 즉 피해자로 여깁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데 주변의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라고 외치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자신은 그저 무능한 세상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치료사로서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공감입니다. 친구들끼리 나누는 맹목적인 동정과는 다릅니다. 친구들은 내 말이 다 맞아, 그 사람이 정말 나빴네라며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공감이란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거울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거울을 마주하기를 극도로 꺼려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래, 물론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이 설명하기 힘든 관계의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원인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을 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연인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매력적인 천사 같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얼음처럼 차갑고 가혹한 사람으로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듯한 모습에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복잡한 내면과 그들이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특징들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대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와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야만 직성이 풀리죠. 겉으로는 대단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옷이나 성과에 대해 무심코 칭찬 한마디를 건넸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시를 당한 것처럼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왜 내 것은 칭찬해주지 않아? 라며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당신을 차갑게 대하며 벌을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극심한 질투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결코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와 같은 말을 던지며 겉으로는 쿨한 척 행동하죠. 이것이 바로 수동 공격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며 상대방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극단적인 양면성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냉담하게 돌변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오가는 속도와 간극은 상대방에게 큰 두려움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한 다중인격과는 다릅니다. 이들의 양면성에는 교묘한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매력과 카리스마를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달콤한 말로 마음을 사로잡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잔인한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을 밀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심을 알고자 다가간다면 그들은 당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가시를 세웁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게 된 그들의 비밀이나 약점을 훗날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며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철저히 숨깁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주는 거울이나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쩌다가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들에게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거나 혹은 부모 자신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에게서 채우지 못한 결핍을 성인이 된 후의 관계 속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이를 미처 끝내지 못한 숙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였던 부모의 다른 한쪽, 즉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수능적인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릴 적 그토록 증오했고 절대로 저렇게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부모와 연결되고 싶다는 슬픈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제대로 다가와 주지 않았던 부모와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무의식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정말 당신 어머니랑 똑같아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 같지 않아 라며 강하게 부정하죠. 하지만 만약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비디오로 찍고 지금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찍어서 비교해 본다면 그 놀라운 유사성에 소스라치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슬픈 대물림입니다. 이러한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애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평생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재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파트너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상담실을 찾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파트너에게 등 떠밀려 마지못해 커플 상담에 응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온통 주변 사람들 탓이라고 불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 즉 피해자로 여깁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데 주변의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라고 외치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자신은 그저 무능한 세상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치료사로서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공감입니다. 친구들끼리 나누는 맹목적인 동정과는 다릅니다. 친구들은 내 말이 다 맞아, 그 사람이 정말 나빴네라며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공감이란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거울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거울을 마주하기를 극도로 꺼려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래, 물론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이 설명하기 힘든 관계의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원인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을 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연인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매력적인 천사 같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얼음처럼 차갑고 가혹한 사람으로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듯한 모습에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복잡한 내면과 그들이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특징들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대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와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야만 직성이 풀리죠. 겉으로는 대단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옷이나 성과에 대해 무심코 칭찬 한마디를 건넸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시를 당한 것처럼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왜 내 것은 칭찬해주지 않아? 라며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당신을 차갑게 대하며 벌을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극심한 질투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결코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와 같은 말을 던지며 겉으로는 쿨한 척 행동하죠. 이것이 바로 수동 공격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며 상대방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극단적인 양면성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냉담하게 돌변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오가는 속도와 간극은 상대방에게 큰 두려움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한 다중인격과는 다릅니다. 이들의 양면성에는 교묘한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매력과 카리스마를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달콤한 말로 마음을 사로잡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잔인한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을 밀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심을 알고자 다가간다면 그들은 당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가시를 세웁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게 된 그들의 비밀이나 약점을 훗날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며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철저히 숨깁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주는 거울이나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쩌다가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들에게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거나 혹은 부모 자신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에게서 채우지 못한 결핍을 성인이 된 후의 관계 속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이를 미처 끝내지 못한 숙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였던 부모의 다른 한쪽, 즉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수능적인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릴 적 그토록 증오했고 절대로 저렇게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부모와 연결되고 싶다는 슬픈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제대로 다가와 주지 않았던 부모와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무의식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정말 당신 어머니랑 똑같아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 같지 않아 라며 강하게 부정하죠. 하지만 만약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비디오로 찍고 지금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찍어서 비교해 본다면 그 놀라운 유사성에 소스라치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슬픈 대물림입니다. 이러한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애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평생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재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파트너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상담실을 찾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파트너에게 등 떠밀려 마지못해 커플 상담에 응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온통 주변 사람들 탓이라고 불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 즉 피해자로 여깁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데 주변의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라고 외치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자신은 그저 무능한 세상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치료사로서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공감입니다. 친구들끼리 나누는 맹목적인 동정과는 다릅니다. 친구들은 내 말이 다 맞아, 그 사람이 정말 나빴네라며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공감이란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거울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거울을 마주하기를 극도로 꺼려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래, 물론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이 설명하기 힘든 관계의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원인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을 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연인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매력적인 천사 같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얼음처럼 차갑고 가혹한 사람으로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듯한 모습에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복잡한 내면과 그들이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특징들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대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와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야만 직성이 풀리죠. 겉으로는 대단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옷이나 성과에 대해 무심코 칭찬 한마디를 건넸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시를 당한 것처럼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왜 내 것은 칭찬해주지 않아? 라며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당신을 차갑게 대하며 벌을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극심한 질투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결코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와 같은 말을 던지며 겉으로는 쿨한 척 행동하죠. 이것이 바로 수동 공격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며 상대방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극단적인 양면성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냉담하게 돌변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오가는 속도와 간극은 상대방에게 큰 두려움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한 다중인격과는 다릅니다. 이들의 양면성에는 교묘한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매력과 카리스마를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달콤한 말로 마음을 사로잡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잔인한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을 밀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심을 알고자 다가간다면 그들은 당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가시를 세웁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게 된 그들의 비밀이나 약점을 훗날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며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철저히 숨깁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주는 거울이나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쩌다가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들에게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거나 혹은 부모 자신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에게서 채우지 못한 결핍을 성인이 된 후의 관계 속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이를 미처 끝내지 못한 숙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였던 부모의 다른 한쪽, 즉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수능적인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릴 적 그토록 증오했고 절대로 저렇게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부모와 연결되고 싶다는 슬픈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제대로 다가와 주지 않았던 부모와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무의식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정말 당신 어머니랑 똑같아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 같지 않아 라며 강하게 부정하죠. 하지만 만약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비디오로 찍고 지금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찍어서 비교해 본다면 그 놀라운 유사성에 소스라치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슬픈 대물림입니다. 이러한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애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평생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재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파트너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상담실을 찾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파트너에게 등 떠밀려 마지못해 커플 상담에 응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온통 주변 사람들 탓이라고 불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 즉 피해자로 여깁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데 주변의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라고 외치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자신은 그저 무능한 세상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치료사로서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공감입니다. 친구들끼리 나누는 맹목적인 동정과는 다릅니다. 친구들은 내 말이 다 맞아, 그 사람이 정말 나빴네라며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공감이란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거울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거울을 마주하기를 극도로 꺼려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래, 물론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이 설명하기 힘든 관계의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원인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을 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연인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매력적인 천사 같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얼음처럼 차갑고 가혹한 사람으로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듯한 모습에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복잡한 내면과 그들이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특징들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대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와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야만 직성이 풀리죠. 겉으로는 대단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옷이나 성과에 대해 무심코 칭찬 한마디를 건넸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시를 당한 것처럼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왜 내 것은 칭찬해주지 않아? 라며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당신을 차갑게 대하며 벌을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극심한 질투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결코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와 같은 말을 던지며 겉으로는 쿨한 척 행동하죠. 이것이 바로 수동 공격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며 상대방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극단적인 양면성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냉담하게 돌변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오가는 속도와 간극은 상대방에게 큰 두려움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한 다중인격과는 다릅니다. 이들의 양면성에는 교묘한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매력과 카리스마를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달콤한 말로 마음을 사로잡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잔인한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을 밀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심을 알고자 다가간다면 그들은 당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가시를 세웁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게 된 그들의 비밀이나 약점을 훗날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며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철저히 숨깁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주는 거울이나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쩌다가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들에게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거나 혹은 부모 자신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에게서 채우지 못한 결핍을 성인이 된 후의 관계 속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이를 미처 끝내지 못한 숙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였던 부모의 다른 한쪽, 즉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수능적인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릴 적 그토록 증오했고 절대로 저렇게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부모와 연결되고 싶다는 슬픈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제대로 다가와 주지 않았던 부모와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무의식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정말 당신 어머니랑 똑같아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 같지 않아
라며 강하게 부정하죠. 하지만 만약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비디오로 찍고 지금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찍어서 비교해 본다면 그 놀라운 유사성에 소스라치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슬픈 대물림입니다. 이러한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애도의 과정이 반드시